안녕하세요. 스마트 도우미 강사 성원이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더 생활에서는 꼭 필요한 기계 장치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폰을 처음부터 잘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스마트폰을 처음부터 잘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스마트폰은 굉장히 다양하고 스마트폰의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구매를 하시고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약관이 만료가 돼서 스마트폰을 새로 구매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스마트폰을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스마트폰이랑은 굉장히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기초가 튼튼하다라면은 다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스마트폰 기기의 기본기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손안의 스마트 라이프 수업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 업, 업, 업 하시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마트폰의 생김새, 즉 화면 구성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런 다음 스마트폰의 전원을 켜고 끄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고 정리정돈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화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또 정리정돈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마트폰의 생김새,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스마트폰의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소리 크기 조절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벨소리도 있고요. 통화 소리도 있고요. 동영상을 보실 때 동영상 소리도 있고, 음악을 들으신다라면은 음악의 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앱을 통해서 문자가 왔을 때 알려주는 알림 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소리 크기 조절 버튼은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 측면 상단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리 크기를 조절하실 때 주의할 점은 버튼의 가운데를 누르시면은 안 되시고요. 소리를 크게 하고 싶을 때는 버튼의 위쪽 부분을 가볍게 여러 번 딸깍 딸깍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소리가 커지게 되고요. 반대로 소리 크기를 줄이고 싶으실 때는 버튼의 가운데가 아니라 아래쪽 부분을 여러 번 가볍게 딸깍딸깍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소리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자, 전원 버튼은 소리 크기 조절 버튼의 반대쪽, 즉 스마트폰을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 상단 측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은 대부분 오른쪽 상단 측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폰에 따라서는 왼쪽 소리 크기 조절 버튼 아래쪽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대부분은 오른쪽 상단 측면에 있지만 스마트폰에 따라서는 왼쪽 소리 크기 조절 버튼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원 버튼은 화면이 켜져 있을 때 가볍게 한번 누르게 되면 화면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꺼집니다. 그렇죠? 다시 화면이 꺼져 있을 때 전원 버튼을 가볍게 딸깍 누르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다시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원 버튼을 통해 가지고 켜져 있는 화면을 끌 수도 있고 꺼져 있는 화면을 켤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어서 세 개의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버튼과 최근 앱 버튼과 되돌아가기 버튼입니다. 이 세 개의 버튼은 화면의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의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랑 똑같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스마트폰을 구매하신 지 조금 되셨다라면은 그림이 아니라 기계 장치에 홈 버튼과 최근 앱 버튼과 되돌아가기 버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홈 버튼은 저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를 홈 버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홈 버튼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으로 되어져 있지 않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의 아래쪽 가운데를 홈 버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홈 버튼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부분이 화면이라고 하는데 화면 중에서도 홈 버튼을 터치했을 때 이동하는 화면을 홈 화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특정 앱을 실행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전화 걸기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는 익숙한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대부분 스마트폰의 아래쪽 홈 버튼을 터치를 하시고 이동을 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스마트폰 아래쪽 가운데 이 부분을 홈 버튼이라고 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홈 버튼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세로로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세 개의 선. 자, 그림이 없으신 분들은 홈 버튼의 왼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버튼을 터치를 해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용한 앱들이 이렇게 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이용한 앱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앱을 이용을 하고 싶다라면은 편리하게 빠르게 터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기능이 최근 앱 버튼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버튼 왼쪽에 그림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그림이 없다라면은 왼쪽 부분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최근에 이용한 앱들이 나오고요. 화면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앱을 터치를 해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최근 앱 버튼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 버튼 오른쪽에는 되돌아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되돌아가기 버튼. 되돌아가기 버튼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뉴스를 볼 때 특정 뉴스를 보기 위해서 화면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동을 했을 때 현재 이 뉴스를 다 보고 새로운 뉴스를 보고자 할 때는 이 화면에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현재 화면에서 앞에 화면, 이전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자 하실 때는 되돌아가기 버튼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뉴스를 터치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화면에서 앞에 화면으로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으실 때는 되돌아가기 버튼을 터치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전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터치를 하시게 되면 더 이상 이동을 할 화면이 없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앱이 종료가 되면서 홈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화면의 아래쪽에 있는 가운데 이 부분을 홈 버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홈 버튼의 왼쪽은 최근의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되돌아가기 버튼이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림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림바는 어디 있냐면요. 다시 화면의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통신사랑 아니면은 현재 시간이랑 아니면은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왔을 때 혹은 배터리의 잔량을 표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림바라고 말합니다. 알림바. 그래서 알림바 부분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끌어내리시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알림바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끌어내려 보시게 되면은 뭐 현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배터리 잔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알림바 요 화면에서 빠져나가실 때는 좀 전에 공부하셨던 화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되돌아가기 버튼을 터치를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홈 버튼을 터치하셔도 되시겠죠. 그래서 되돌아가기 버튼, 홈 버튼을 터치하시고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알림바는 스마트폰 화면의 위쪽에 나와 있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위쪽에 나와 있는 즉 통신사나 현재 시간이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알려주고 배터리의 잔량을 표시하는 이 부분을 알림바라고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은 페이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화면은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굉장히 숲속의 풍경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화면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스마트폰은 이 화면이 하나가 아니죠. 손가락으로 화면 자체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개의 화면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손가락으로 밀어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폰은 여러 개의 화면,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페이지 또한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익숙하지 않은 화면이 나왔다라고 하실 때는 좀 전에 공부하셨던 홈 버튼, 즉 화면의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홈 버튼을 터치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장 익숙한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아이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아이콘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아이콘은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보고 계시는 조그만한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아이콘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화면을 왼쪽으로 한번 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밀어보게 되면 여기는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은 조그만한 그림들을 아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스마트폰에서는 저희들이 이 아이콘을 아이콘이라 하지 않고 앱 아이콘이라고 말합니다. 왜 앱 아이콘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이 아이콘들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이렇게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때로는 궁금한 게 있다라면은 정보 검색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가끔은 뉴스가 보고 싶다라면은 뉴스 콘텐츠를 터치하고 들어가셔가지고 뉴스 기사를 읽어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콘을 터치했을 때 이 아이콘이 특정 기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콘들을 앱 아이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저희들이 카카오톡 앱 아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카카오톡 앱 아이콘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카카오톡 앱 아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 걸기 앱 아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이버 앱 아이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콘들이 특정한 기능,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냥 아이콘이 아니라 그림이 아니라 앱 아이콘이라고 말한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젯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그 화면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에 시계가 나와 있고 현재 그 날씨가 나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이콘에 비해서 굉장히 모양이 조금 크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나 날씨를 나타내주는 이러한 그림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화면을 왼쪽으로 한번 밀어보도록 할게요. 밀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또 달력이 나와요. 그렇죠? 이러한 달력 또한 저희들이 위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위젯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정보를 큰 그림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림을 위젯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위젯은 달력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이나 날씨를 보여주는 이런 위젯들을 스마트폰 화면에다가 만들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에는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위치, 그 다음에 이름들에 대해서 정리정돈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스마트폰의 전원을 껐다가 켜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오른쪽 상단 측면에 위치를 하고 있었죠.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입니다.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을 가볍게 한번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화면이 꺼지게 되고, 네, 꺼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가볍게 한번 눌렀다가 떼게 되면 화면이 켜졌죠. 자, 그렇지만 화면을 끄고
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원 버튼을 이용하셔도 되시지만 요즘에 스마트폰들은 전원 버튼이 아니라 이 손가락을 통해 가지고 화면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2번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꺼지게 되고 꺼진 상태에서도 손가락으로 가볍게 2번 화면을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화면을 껐다 켜실 때는 전원 버튼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이 손가락을 통해서 가볍게 2번 터치하셔가지고 화면을 껐다 켰다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런데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을 지그시 길게 눌렀다가 떼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에 메뉴가 나와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자, 메뉴가 나오는데 이렇게 저처럼 3개의 메뉴가 나오시는 폰도 있고 그렇지 않고 4개의 메뉴가 나오는 폰도 있습니다. 4개의 메뉴가 나왔다라면은 아래쪽에 비행기 모드라는 비행기 탑승 모드라는 메뉴가 나올 거예요. 뭐 여행을 가시거나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하게 되는 이제 모드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알림바를 이렇게 끌어내렸을 때 비행기 모드, 비행기 탑승 모드는 거기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행기 모드, 비행기 탑승 모드를 설정을 하시고자 하실 때 여기에 없다라면은 알림바를 끌어내려서 찾으셔서 설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전원 끄기라는 메뉴는 아실 거예요. 그쵸? 얘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제 그 배터리가 완전히 꺼져 버리는 거죠. 전원이 완전히 이제 꺼져 버리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한 상황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이 완전히 꺼져 있어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면은 전원 끄기 메뉴를 통해 가지고 잠깐 꺼두셔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째 보시게 되면은 다시 시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다시 시작이라는 메뉴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스마트폰이 완전히 꺼졌다가 다시 켜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스마트폰은 제가 앞선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말씀을 안 드렸나요? 말씀을 안 드렸다라면은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기계 장치는 전화기 기능, 전화기 기능이랑 컴퓨터 기능 이 2가지 기능을 하나로 합쳐놓은 기계 장치예요. 그렇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은 스마트폰 안에 내부적으로 소소하게 작게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스마트폰은 똑똑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또 알아서 해결을 해요. 해결을 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전원 버튼을 길게 지그시 누르셔가지고 다시 시작이라는 이 메뉴를 터치하시게 되면은 스마트폰이 꺼졌다가 다시 켜질 때는 스마트폰은 스스로가 켜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무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면은 그 문제를 해결을 해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했다라면은 그 오류를 또 해결해서 복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스마트폰이 켜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소소하게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면은 작게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면은 스마트폰에서 다시 시작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을 한번 껐다가 켜게 되면은 스마트폰의 사소한 문제들은 80에서 90%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많은 것 같고요.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원 버튼을 길게 터치하셔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급 모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긴급 모드는 절대 사용하실 일이 생기면은 안 돼요. 예, 안 되지만 그래도 이 긴급 모드가 어떠할 때 사용하는지는 알고 계시면은 좋겠죠. 자, 긴급 모드는 저희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발생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혹은 자연재해에 의해 가지고 뭐 산속이나 아니면은 외딴 섬에서 이렇게 조난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긴급 모드를 터치해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제일 먼저 이 스마트폰을 길게 사용할 수 있게끔 배터리의 환경을 바꿔줘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전화 통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관리해주는 모드로 바뀌게 되고요.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게끔 위치를 공유하는 부분을 또 설정을 해주게 돼요. 뿐만이 아니라 긴급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비상벨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찾을 수 있게끔 이런 기능들로 이렇게 전환을 해주는 모드가 긴급 모드입니다. 그래서 꼭 이 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라면은 이 긴급 모드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절대 안 되지만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정리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을 길게 터치했을 때 나오는 전원 끄기, 다시 시작하기, 긴급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고요. 잘 정리정돈하셨다가 필요한 경우에 선택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화면이 크게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나와 있듯이 홈 화면이 있고요. 홈 화면, 그 다음에 잠금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뉴 화면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홈 화면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시간에 스마트폰의 화면 생김새를 공부를 하실 때 스마트폰 화면 아래쪽 가운데에 홈 버튼이 있다라고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홈 버튼을 터치했을 때 이동하는 화면을 홈 화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이동을 했을 때 이동을 하고 스마트폰 아래쪽에 홈 버튼을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이동하는 이 화면을 홈 화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홈 버튼을 터치했을 때 이동하는 이 화면, 홈 화면이고요. 자, 두 번째, 잠금 화면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껐을 때, 다시 켰을 때 보여지는 화면이 잠금 화면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의 화면을 이렇게 껐어요. 껐다가 다시 화면을 켜게 되겠죠. 켰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이 화면을 잠금 화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에서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하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손가락으로 잠금 화면을 드래그를 했을 때 한 번에 홈 화면으로 이동하는 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패턴을 그리거나 혹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손가락의 지문을 인식해서 이동하는 폰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뉴 화면이 있습니다. 자, 메뉴 화면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이 손가락으로 위쪽으로 밀거나 아래쪽으로 밀었을 때 이동하는 화면입니다. 메뉴 화면으로 이동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앱 아이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거 많이 보셨죠? 여기를 메뉴 화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은 홈 화면과
잠금 화면과 메뉴 화면 이렇게 세 개의 화면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정리정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정돈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홈 화면은 스마트폰의 홈 버튼을 터치했을 때 이동하는 화면이다. 자, 화면 아래쪽에 가운데 여기가 되겠죠. 터치했을 때 보여지는 이 화면이 뭐라고요? 홈 화면입니다. 그리고 잠금 화면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껐을 때, 껐다가 다시 켰을 때 보여지는 이 화면을 잠금 화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뉴 화면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밀었을 때 보여지는 이 화면을 메뉴 화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잘 정리정돈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제가 화면 조작이라고 해가지고 터치, 길게 터치, 끌기, 밀기라는 부분을 정리정돈해 두었습니다. 자, 화면 조작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사용할 때 보통 저희들이 이 손가락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화면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스마트폰의 화면 조작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에게 저희들이 명령을 내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화면 조작은 굉장히 중요해요. 쉽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정돈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터치라는 화면 조작 방법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을 가지고 이제 화면을 가볍게 한번 눌렀다가 떼는 것을 터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터치를 하실 때 손가락의 끝부분을 통해서 가볍게 이렇게 눌렀다가 떼야지만이 터치라는 조작 방법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손가락으로 퍽! 이거는 터치가 아닙니다. 예, 손가락의 끝을 가볍게 이렇게 눌렀다가 떼는 것이 터치라는 거. 터치를 해야지만이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앱 아이콘을 실행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글자를 입력할 때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커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터치 정확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게 터치라는 게 있어요. 네, 터치는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눌렀다가 떼는 게 터치라면은 길게 터치는 좀 지그시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떼는 것을 길게 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쉽죠? 쉽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손가락 끝으로 스마트폰의 화면을 좀 지그시 길게 눌렀다가 떼는 화면 조작 방법을 길게 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터치랑 길게 터치 쉽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끌기 밀기는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렇게 미는 거. 네, 이렇게 미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을 조작을 하시면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화면 조작하는 방법, 터치, 길게 터치, 끌기, 밀기 꼭 기억하시고 정리정돈하시고 스마트폰의 화면을 사용하실 때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